네, 대현TV의 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현TV의 대표 코너죠. 여의도 2프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실 여의도의 제갈량 장경상 프로님 옆에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첫 번째 소식은 이렇게 싸가지가 없을 수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게 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과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가 이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는 예술인들을 지원한다고 하는 이 지원 프로그램에 신청을 해서 서울시에서 하는 겁니다. 1,4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았다고 하네요. 자, 이 1,400만 원 굉장히 큰 돈인데, 자, 이 돈을 받고 문준용 씨가 아버지 문재인의 초등학교 동창이 운영하는 금산갤러리에서 개인 전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전시가 아마 오늘 내일까지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또 내일부터는 서울 경기 지역이 5명 이상 모이지 못하게 더 강력한 통제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자, 문준용은 이전에도 지난 5월 달에 카지노를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파라다이스 그룹, 여기에 문화재단에서 지원 작가로 선정이 돼서 3천만 원을 또 받은 바 있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로 타격을 입은 예술인 그리고 단체를 대상으로 그들의 어떤 활동을 좀 활성화하자는 취지의 이 지원 사업, 여기에 총 281건이 접수가 됐고, 이 중에 이 문준용을 포함해서 46건이 선정이 된 겁니다. 과연 대통령의 아들이 이런 지원금을 받는 게 온당한가? 네, 이런 물음을 던질 수밖에 없는데, 이와 관련된 논란이 지금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 논란을 확대 재생산시키는 데 있어서 문준용의 그 싸가지 없는 페이스북 그 어떤 페북질이 또 한동안 계속해서 좀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자, 장프로님, 서울문화재단, 이건 이제 서울시 산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지원금 신청자 중에 문준용이라는 이름을 가진 건국대에서 강의를 하고 뭐 이런 이력을 넣었을 거란 말이죠. 진짜 대통령 아들인지 몰랐을까요? 일단 신청 자체를 본인이 아마 누군가가 신청하라 그래서 했을 거예요. 저런 일은 되게 저희도 뭐 제가 이명박 대통령 당시 청와대에서 뭐 문화 비서관실에서 행정관으로 일을 해봤기 때문에 저게 뭐 서울시는 아니지만 문예진흥재단이라고 나라에서 하는 게 있잖아요. 거기도 똑같은 구조로 하는데 되게 저런 경우에는 누가 하라고 하지 않으면 신청할 가능성이 많지 않아요. 그렇죠. 예, 적어도 뭐 저 진짜 사이코패스가 아닌다면은 저게 왜 문제가 안 되는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저게 그렇죠, 그렇죠. 아무리 뭐 그렇다 하더라도 저건 틀림없이 누가 또 이렇게 유도를 했을 거예요. 꼬셔가지고. 우리 지난 정부에서 보면 뭐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 이름 딱 대면 대충 나오지 않습니까? 아니 이거 보면서 제가 제일 황당했던 건 뭐냐면 당시 이명박 대통령 아들은 히든크하고 사진 한 장 찍었다고 쌩 난리 쳤어요. 난리 쳤죠. 아니 뭐 그 돈 받은 게 문제가 아니라 애가 와서 그때도 슬리퍼차 끊고 뭐 끌고 와서 사진 찍었던가 뭐 급히 와서 사진 찍은 것처럼 해가지고 돼가지고 스랩바를 끌고 왔었죠. 했습니다. 아니 그래가지고 얼마나 난리를 쳤습니까 그때. 저놈들이 아주 그냥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었죠. 이거는 뭐 변명하고 이게 할 여지가 없어요. 게다가 제가 이 페북에 올린 걸 보니까 진짜 개념 없기는 기본적으로 아버지랑 똑같아. 엄청 경제 개념이 없다고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작가가 수익금으로 가져가는 게 거의 없다고 해가지고 괜찮다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제작 비용으로 쓴다고. 맞습니다. 아니 이렇게 무식한 경제관념이 없어도 이렇게 무식한 게 어딨어요. 아버지 닮은 거죠. 비용 손익이잖아요.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면 그게 수익이죠. 내가 원래 내 돈으로 1,400만 원을 지불해서 제작을 해야 되는데 나라 돈 받아서 제작을 했으면 1,400만 원 내가 번 거지. 내가 번 거죠. 그럼요. 세상에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놈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지금 대한민국을 그렇게 운영하는 거야. 나라 돈 쓰는 거를 되게 우습게 하는데. 원래 좌파가 원래 그래요. 1,400만 원 받아가서 자기가 이를테면 이제 하청을 준 거죠. 외주. 그렇죠. 요거는 뭐 구색 맞추고 하는 이렇게 하는 거. 그런데 그렇게 외주 하청을 준 사람들에게 그들이 영세하고 내가 그들에게 돈을 줬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직접 받아서 저기 받도록 해야지. 본인이 그러면 차라리 본인이 그걸 했으면 본인이 받을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받도록 해야지. 그렇게 유도를 했어요. 그게 맞는 거죠. 그리고 이건 신청 자체를 안 했어요. 그렇죠. 신청 자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그렇게 일국의 대통령의 아들이
무슨 코로나 재난지원금을 이렇게까지 우선순위로 받는 게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니 지 아버지하고 지는 진짜 명백한 경제 공동체잖아요. 경제 공동체. 예, 이거는 진짜 뇌물이에요. 이건 서울시가 주는 뇌물이기도 하고 금산갤러리는 저것도 뇌물이에요. 명백하게. 금산갤러리는 예. 무슨 뇌물입니까? 대통령 아들한테 저기 지금 초에서 네. 전시를 공간을 열어준 거잖아요. 그 전시 공간 열어주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저도 그림을 그려봐서 아는데 네. 그 굉장히 그 유명하지 않으면 어디 네. 전시하는 게 쉽지 않아요. 갤러리에서. 아, 그럼요. 예. 예. 돈의 문제가 아니라 그 퀄리티가 있어야 전시를 해줘요. 지금 문준영이는 이 생짜배기잖아요, 이거. 아니, 지 작품은 뭐 엄청 또 되게 좋다고 또 얘기를 해요. 아니 생짜배기 이 사람이 무슨 뭐 그림 그동안 학교 활동을 오랫동안 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네, 오랫동안 하는 게 아닌데 근데 뭐 왜냐면 그 순수미술하는 친구가 아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이렇게 내 작품은 대통령 아들이기 이전부터 어디서 인정받았죠? 충분히 인정받고 있다. 인정받았는데 왜 지원을 받아? 인정받았으면 저기 뭐야 민간사회에서 영역에서 인정받았으면 서로 못 실을 텐데 그림을. 제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아니 저렇게까지 인정받는 사람이 뭐하러 지원금을 받습니까? 아니 문화재단은 문예진흥제한도 마찬 문화재단에서 돈을 지원하는 이유는 네. 그 사람의 작품성이나 이런 거에 비춰서 대중성이나 이렇게 좀 시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 사람이 그 소액에서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고 해서 이제 지원해주거나 아니면 생짜배기 완전히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전시 공간을 얻게 되게 어려워요. 그렇죠. 그리고 뭐 실험 작가 예. 아니면 이제 아마추어들. 그래서 네. 전시회를 한번 열려 그러면 인사동 갤러리도 가장 적게 열어도 한 500만 원이 들어가요. 전시만. 아, 예. 아니 그게 이제 뭐 한 2박 3일이든 일주일이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그게 길어봐야 한 3일이에요. 아, 3일이요? 예, 그렇게 길지 않아요. 길게 전시를 할 수가 없어요. 사실 근데 인사동 갤러리라는 게 여러분들 굉장히 큰 거로 엄청나게 큰 거 아니에요. 작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되게 공간이 작품을 네. 개인전을 연다 그러면 작품을 한 20점 안팎으로 까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2층을 까면 그보다 좀 많고 네. 1층 정도를 그러니까 1층 정도 빌리는데도 그게 한 200만 원 이상 잡아야 돼요. 1층 공간을 빌리는데도. 근데 아, 어떤 예. 데는 그 공간에 따라서 하루에 200만 원이 들 수도 있고 그래서 최소 전시 비용으로 500만 원을 대줘요. 문예진흥재단에서도 예, 예. 500만 원 정도를 대줘요. 전시 비용으로. 아, 그렇군요. 거기서도 최소 비용으로. 네네. 그래서 1인당 한 500만 원 정도 최소 비용이에요. 대주는 게. 그 예. 1,300 굉장히 큰 돈입니다. 저건. 아, 큰 돈이죠. 굉장히 큰 돈입니다. 저거. 자, 근데 이제 문제가 이제 이렇게 불거지고 나면 보통은 그냥 조용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준영이라는 친구는 누굴 닮아서인지 이런 뭐 모르겠는데 나 딱 보니까 엄마 닮았어. 엄마 닮았군요. 네. 예, 그 엄마 찬스를 쓴 네, 건지는 모르겠어요. 엄마 닮았어요. 아마 네. 저런 문제들은 엄마들이 개입하기 쉬울 거예요. 그렇죠. 네. 자, 좀 잠깐 소개를 하자면 어제는 대중을 상대로 해서 착각하지 말라. 적법한 심사 절차를 거쳐서 선정됐다. 그런데 이게 지금 이 문제가 적법하냐 안 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의 아들로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그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 것에 좀 소홀한 거 아닌가? 사회적 책임 의식이 과연 있는 건가? 오히려 이제 이런 전시를 한다고 했을 때 뭐 정상적이라면 부모랑 상의를 했을 텐데 근데 그 부모는 과연 이 자신의 아들에게 아 그래 강행해 전시해 진짜 이렇게 한 거라면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건 철저하게 엄마 탓을 아빠 탓을 쓴 거고요. 그러니까 예. 우리가 뭐 조국 때도 받고 윤미향 때도 받고 그렇지만 늘 말씀드리지만 좌파라고 하는 사람들은 네네.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늘 공정, 공감, 네. 그리고 약자에 대한 배려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지가 어디에 소속돼요? 지가 약자예요? 약자는 아니죠. 네. 네. 대통령 아들이 약자예요. 대통령이 연봉을 갖다 3억 가까이 받는 사람인데 그리고 자기 그 특활비로 몇십억을 쓰는 사람인데 예. 약자예요? 그 집안이 약자요? 그 강자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네. 그럼 이건 공정 감각 능력도 없고 네네. 아무 인지 부조화에 인지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면. 그런데 이게 문재인 대통령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진짜 이건 이해를 해주고 싶어도 네. 기본적으로 이 태도 자체에는 네. 이거 뻔뻔하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제가 볼 때 늘 말씀드린 거의 소시오패스에 가까워요. 사회적 공감 능력이 전혀 없는 거야. 제로야. 사회적 공감 능력이 없어요. 부전자전이네요. 네. 네. 왜냐면 이 사람들은 히딩크하고 사진 찍었다고 손가락질 했던 사람들이거든. 그렇죠. 네. MB가 MB들을 불러서 히딩크랑 기념사진을 촬영하게 했다는 것만 그걸 쌩 난리 쳤었어요. 그렇죠. 아빠 쳤었다고. 맞습니다.
서울시에서 초청인데 왜 지가 가가지고 사진 찍냐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니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저 파라다이스라고 하는 그 카지노 같은 경우는 네네. 국가로부터 엄청난 로비를 하는데요. 저희가 특혜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 무슨 작가로 선정해 갖고 3천만 원을 저 3천만 명백하게 좀 뇌물입니다. 이 뇌물죄가 성립될 수 있어요. 아 그렇군요. 예. 그렇군요. 예. 저거는 뭐 서울시 문화재단은 뭐 그렇다 치고 왜 근데 서울시 문화재단도 뇌물죄가 성립될 수 있는 게 뭐냐면 네. 예산을 특혜를 받았으면 뇌물죄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산 특혜를 받았을 수 있어요. 직권남용, 직무유기, 뇌물죄 뭐 다 왜냐면 해당되네요. 예산도 특혜가 뇌물이 된다고 저기 이 정부 재판부에서 예산 받는 것도 더 많이 받는 것도 뇌물죄가 된다고 찍었어요. 재판을 했어요. 그런 판례가 있군요. 판례가 있잖아요. 아, 예. 자, 그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저 장프로님 말씀하셨듯이 카지노와 건설을 주로 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민원이 많은 회사예요. 아, 저기는 로비예요. 로비가 안 되면 안 돼. 저기는 특히 맞습니다. 뭐 세금 문제라든가 탈세, 여러 가지 네, 문제가 있어요. 저긴 네네. 뭐 돈 세탁의 그 창구기 때문에 그렇죠. 저기는 지금 특히 이제 저기 중국 자본들 들어오고 이래가지고 저기 돈 세탁 문제가 심각해요. 저게 기본적으로. 그런데 이 네. 우리 이 문준영이는 그런 것도 모르고 그냥 얼씨구 돈 주면 아 내가 잘해서 받는 거구나 이렇게 착각을 하고 더 있는 큰 문제는 네. 저런 데서 돈을 받았다는 게 대통령 아들이 저기는 깨끗한 그렇죠. 돈이 아니에요. 그렇죠. 네. 저거는 이 뭐랄까 꼬리표가 달려 있는 네, 저거는 굉장히 아주 저기 온 세상에 더러운 돈이 모이는데요. 그렇죠, 저기가 그렇죠. 네. 카지노 같은 게 왜 문제가 되냐면 저기서 하룻밤 사이에 몇십억씩 막 굴려요. 도박을 한다. 근데 그게 돈 세탁에 이용돼요. 그렇죠. 세탁에 네. 이용되죠. 맞습니다. 자, 카지노는 저기 뭐 수수료를 받는 데기 때문에 내가 가서 100억을 정도 써주면 수수료를 받아요. 근데 그렇죠. 나는 그 100억을 거기서 돈 세탁을 해가지고 내가 한 60억 갖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돼요. 맞습니다. 나는 맞습니다. 예. 검은 돈 같은 경우는. 아, 그렇지. 그게 카지노 그렇게 써요. 100억 가져가서 40억 그냥 그렇죠. 거기는 환전 비용으로. 내가 거기 하면서 잃어주고 뭐 하면서 쓰는 세탁 거예요. 비용, 예, 돈 세탁 세탁 비용으로. 아, 그래서 카지노 돈을 내가 들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맞네요. 예. 맞네요. 그렇게 돈 세탁이 이용되는 거죠. 카지노라는 게. 그런데 예. 거기서 덥석 저렇게 돈을 받았으니 저게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으로도 그렇고 네. 그 소위 얘기해서 공직자의 아들 냄새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로 봤을 때 네네. 저런 거는 진짜 윤석열 지금 직무정지라서 그런데 저게 수사해야 돼요. 저거. 그렇죠. 수사해야 됩니다. 저거. 네, 맞습니다. 예. 자, 뭐 기왕지사 뭐 파라다이스 관련된 재단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그 이번에 작품을 전시했던 금산 갤러리 여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부산의 모 초등학교 동창인 이분이 황달성이라는 사람인데 원래 이분도 그 예술을 전공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1990년대 초반에 이거 그림 거래가 비즈니스가 되는데 라고 해서 비즈니스로 시작을 해서 지금 갤러리를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아마 장프로님도 다 아실 텐데 고가의 미술 작품이라는 것도 다 세금과 그렇죠. 저게 다 네. 저기 소위 얘기해서 탈세를 하는 방식 중에 그러니까 내가 그 소위 얘기해서 수익 구조에서 비용 문제를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몇 가지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양성화해서 지금 현재 해주는 것 중에 하나가 저 미술품이에요. 왜냐하면 그렇죠, 여전히 그렇죠. 이제 미술계가 우리가 이제 열악한 데라 그래가지고 거기를 공제 대상을 많이 해줘요. 거기를 네네. 미술품에 관한 것들을. 그래서 왜냐면 우리 국내 작품들, 그러니까 뭐 외국 작품들 비싼 거 말고 국내 작품들 미술품 사잖아요. 예, 그 그렇죠. 다 그거는 우리가 면세예요. 세액 공제를 해줘요. 그게. 그렇군요. 예, 왜냐면 예. 이제 그 어려운 저기에서 이제 산업 구조를 갖다 도와주는 거기 때문에. 아니 지금 미술 작품들에 대한 과세가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경매를 한다거나 뭐 그럴 경우에 이제 과세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데 대개는 아주 그때 양성화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음성적으로 많이 거래를 하죠. 그렇죠. 아주 네. 고가의 작품들은 아무도 모르게 그냥 자기들끼리 거래하는 그렇죠. 거예요. 해외에서 고가의 작품들 거래하는 거는 네. 잡아내기 쉽지 않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근데 그거는 이제 그건 과세 대상이죠. 과세 대상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미술품 거래 우리가 과세한다기보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원천적인 소득원을 밝힐 수가 있기 때문에 수익을. 그렇죠, 맞습니다. 예, 수입원이 커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내가 100억짜리 그림을 샀으면 100억 원의 소득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나는 소득 신고를 그렇게 안 한단 말이죠. 맞죠, 예,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걸 비용 처리를 해줘요. 국내 작품 활동 경우에는 이 부분들을 기업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고 예, 개인 예. 사업자도 마찬가지고. 예, 예. 그래서 이제 미술품 같은 것들을 이제 그런 식으로 활용하긴 하죠. 그래서 왜냐하면 국내 작품 비싼 게 별로 뭐 없잖아요. 뭐 이중섭, 박수근 뭐 이런데 그 부분들은 뭐 워낙 위장 논란도 국제적으로 있고 해서. 유명한. 근데 이걸 갖다가 1,000만 원짜리를 내가 5천만 원짜리로도 할 수 있거든요. 신고를. 그렇죠, 예, 그렇죠. 마치
부동산 다운 계약서 쓰듯이 말이죠. 그렇죠. 이제 미술품 거래도 그렇게 해요. 그렇군요. 그렇게 해주는 경우 이제 그렇게 이제 그래서 저 미술품이라는 게 참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성이 워낙 떨어지니까 그렇죠, 이제 규제를 안 하는 거죠, 사실은. 자, 그런 측면이 있죠. 그런데 이 금산 갤러리 지금 이제 여기 보시면 요 사진 속에 요 인물이 황달성이라고 하는 금산 갤러리 대표인데 부인 되시는 분은 미술 전공하시는 분입니다. 네, 아마 부인의 영향을 받아서 뒤늦게 이 그림 거래 시장에 뛰어든 게 아닌가 싶은데, 자, 근데 이 금산 갤러리라는 곳이 참 재밌습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 아들과 관련된 작품 전시회도 해주지만 그 딸 문다혜 씨도 이 갤러리에서 큐레이터 보조로 일을 했었고, 또 최근에 태국에 나가 있는데 태국에 나간 것도 나가 사는 것도 이상하지만 다시 들어오려고 이런 계획을 세우면서 직장으로 금산 갤러리에 또 취직하려고 했다. 자, 이런 걸 보면서 아니 왜 황달성 씨는 대통령 자녀를 이렇게까지 챙길까요? 거의 집사죠, 그러면 이거는. 그렇죠. 네, 이거는 가족을 챙겨주는 사람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저 황달성이라는 사람이 업계에서는 비선이다라고 이렇게 알려질 거고, 그러면 저 비선으로 알려지면 문제가 꼭 생기거든요. 그렇죠. 저 사람은 청와대에 안 들어갔을 뿐이지 거의 김백준 비서관이나 뭐 이런 사람들 같은 거죠, 그러면. 그렇군요. 저 사람이 재산 관리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예. 비자금 관리 같은 것도 할 수 있어요. 근데 확인되진 않았지만 종래에 비춰볼 때 그럴 가능성이 그러니까 원래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게 아니면 저 사람은 진짜 맹목적으로 자기 돈을 갖다 바치는 건데. 네, 그런 일을 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자체도 저것도 다 그러면 그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뇌물죄가 성립될 수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문다혜 씨는 큐레이터 자격증도 없어요. 근데 큐레이터 사실상 역할 보조를 했다는데 데려다가 이제 월급 주고 직장생활 하게 만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왜 그전에는 이런 게 이제 아름다운 미담도 될 수 있고 그냥 이제 문제가 안 될 수 있는데 이번 정부가 다 이렇게 만들었어요. 뭔 개념이냐면 경제 공동체라는 개념이에요. 경제 공동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면서 썼던 헌법재판소의 역사의 길이 아마 조롱거리가 될 거예요. 제가 볼 땐 그래요. 이 경제 공동체라는 개념인데 이 개인들이 살아가는 시대에 경제 공동체라는 걸 타인과 또 묶어놨는데 이거는 자식들이잖아요. 그렇죠. 명백한 경제 공동체. 그럼 이 사람은 뭐냐 그러면 이 사람하고 최순실하고 다를 게 없어요. 그러면 실체가 궁금해요. 왜 이 사람은 현금 부자죠. 그러면 현금 부자. 이 사람이 사업가가 아니라면 부산에는 그런 분들이 있지만 사업가가 아니라면 현금 부자인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지하 속에서 시장이에요. 그러면 저거 사금융이에요. 저거 그러면. 지하경제. 옛날에 지하경제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갤러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게 다 현찰이거든요. 그렇죠. 저 어디 가서 대출받고 그럴 수 있는 돈이 아니에요. 저거는. 저거 다 우리가 소위 해서 1차 산품 같은 경우 부산에서 무슨 원양어선 한 척이 떠 있으면 그게 이제 입도 선매를 하거든요. 냉동으로 들어오는 것들을. 생산물들이 이제 소위 해서 물고 생선들이 이제 냉동돼서 들어오잖아요. 그럼 다 현금 거래거든요. 부산이 이제 원래 그런 시장이 잘 발달되어 있는데 갤러리 같은 경우는 명백하게 현금이 없으면 저거 못 해요. 현찰. 이거 현금왕들이 하는 거예요, 저거. 그렇군요. 자, 우리 저 황달성이라는 금산 갤러리 대표 앞으로 어떤 그 역할을 하게 될지, 또 어떤 일에 새롭게 등장을 하게 될지 조금 더. 저 사람들은 조사하면 다 탈세고 다 기본적으로 다 그래요. 조사하면 다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겁이 없습니다. 자, 문준용이는 여기서 한술 더 떠서 오늘 또 페이스북에 경고: 정치인들은 함부로 영세 예술인을 입에 담지 말라. 영세 예술인을 위한 지원금은 별도로 공고되고 있다. 어차피 협업을 하고 있는 영세 예술인에게 돌아가는 자금이라 지원금 내가 받든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이 받든 상관없다. 이게 숨지 않고 당당히 맞서겠다는 의지는 알겠는데, 자, 이런 식으로 나가면 막가지 하는 거지요. 아버지에게 상당히 지금 피해가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아들이 굳이나 말하지 않아도 되는데 괜히 공공연하게 사람들의 입방아에 올라서 저 자식 왜 저래? 아니면 아들이란 자식이, 대통령 아들이 왜 저래? 이런 얘기를 들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소액에서 그 사고 방식의 틀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뻔뻔함으로 세상을 이기자예요. 세상은 뻔뻔하면 된다. 왜? 조국도 그렇고 윤미향도 그렇고 다들 추미애도 그렇고 다들 뻔뻔하거든.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미안해하면,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그 소위에서 지지층들이 얘기하는 게 그렇잖아요. 왜 박근혜는 뻔뻔하지 못했을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못했다고 시인하면 더 밟아요.
아, 그렇습니까? 네. 정말 못된 문화네요. 그런 게 있어요. 돌을 막 던져요. 예. 네. 일종의 마녀 사냥이죠. 그렇죠. 네. 잘못이 그렇게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막 던져. 그리고 쓰레기를 막 던져요. 그리고는 나중에 보면 다 그게 쓰레기야. 박근혜 대통령도 상당 부분이 다 쓰레기였잖아요. 던진 것들이. 그렇죠, 그렇죠. 밝혀졌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는 미안함을 못 느껴.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게 있어요. 문화적으로. 그러니까 이 좌파들이 그런 거를 보고 배운 건지 천성이 그런 건지 뻔뻔함으로 승부하는 거예요. 버티면 된다. 버티면 된다. 네, 버티면 된다. 야, 그건 좀 지나친데. 지나친 게 아니라 지금까지 그렇잖아요. 저는 패턴이. 예. 버티면 우리 편이 생겨. 예. 예.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그래서 계속 쌈박질하는 거죠. 쌈 붙이는 거. 국민들끼리 쌈 붙이는 거지. 뒤에서 나는 즐기고. 나는 뒤에서 노는 거지. 나는 어차피 4,400만 원 챙겼으니까. 갈라치기 하면. 어떻게든 나는 4,400만 원 번 거잖아요. 예. 얘는 경제가 관념이 없으니까 무시하고. 네. 경제적으로 보면 4,400만 원 번 거예요. 1,400만 원. 1,400만 원. 아니, 아까 3,000만 원 받았으니까. 파라다이스 3,000만 원. 받았으니까. 네. 서울문화재단 1,400만 원. 그건 어차피 다 공적인 돈이거든요. 그렇죠. 네. 아니, 파라다이스는 세금 낼 3,000만 원을 얘한테 준 거예요. 문화재단이 그런 거예요. 세금 낼 돈을 사회에 기부해서 세금을 면제받은 거니까. 네, 어차피 그게 다 공적인 돈이에요. 그러네요. 네. 그거 그냥 사회에 그냥 마구 헌납하는 게 아니에요. 다 세금 내서 까지는 거예요. 자, 우리 장프로님은 이제 청와대에 계셨었는데, 이렇게까지 이제 논란을 키우게 되면 보통 청와대에 이제 친인척 관리팀이라고 있습니다. 친인척 관리팀이 가서 준용아, 저기 너무 이렇게 나대면 큰일 난다. 좀 그러지 말고 좀 자제해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통제 불능인 건지 뭐 이런 게 말이 안 통하는 건지 아니면 아예 영부인이 야, 내 아들 건드리지 마. 잘하고 있는데 왜 이래?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내버려 두고 방치하고 있는 건지 이게 좀 아리까리합니다. 통상적으로는 후자 쪽일 가능성이 많은데 보통은 다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네. 많은데 네네. 이 팀들 이 정부에서 하는 짓거리를 보니까 아예 관리를 안 하는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관리를 안 한다. 조국 때부터 봐오니까 조국이 그렇게 틀을 만들어 놓은 거죠. 조국이 저게 민정수석실에서 하는 일이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민정수석실에서 아무것도 안 하면 저게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저거는 당사자를 건드리는 게 아니라 서울시 문화재단한테 얘기해서 비서관실에서 야, 이거 빼라라고 하든가 뭘 해야 돼요. 조치를 취하는 거예요. 저거 일일이 보고라인에서 보고해가지고 결재받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사전적으로 조치하는 거지. 지금 이게 서울문화재단에서는 관련 선정 당시의 기록들을 공개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저거 공개돼야 돼요. 왜냐면 그렇죠. 이제부터는 나랏돈 받는 거는 옛날에 유치원 원장들 나랏돈 받는다고 다 공개하게 했잖아요. 예. 나랏돈 받는 거 다 공개해야 됩니다. 네. 저게 왜 공개가 안 돼야 돼요? 그렇죠. 네. 나랏돈 받는 거 무조건 공개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 정권의 친인척 관리팀, 이 민정수석실에서 하는 일, 그것이 이제 그분들도 대부분 검찰 때려잡고 검찰 손아귀에 넣으려고 하는 거에 지금 혈안이 돼 있지, 정작 해야 되는 친인척 관리, 이런 데서 이제 누수가 생기면 이건 엄청나게 큰 사건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영부인이 커버를 해서 그런 건지 아주 쉴드를 쳐주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서는 저렇게까지 막 대놓고 막 떠들기 쉽지 않거든요. 네. 남의 집 가정사라면 그냥 입 닫고 있을 텐데 이게 나라를 움직이는 대통령 집안일이라 그 사적인 공간은 아니거든요. 예, 그렇죠. 아니 박근혜 대통령 때려잡을 때 저 인간들이 그랬잖아요. 그게 사적인 일이 아니라고. 네네. 예. 그래가지고 무슨 침대 얘기도 그냥 입에 못 담을 얘기까지 다 했는데. 사생활 의혹 제기하고. 이거는 나랏돈을 쓴 거기 때문에 명백하게 이 소위에서 잘못된 것이고 기본적으로 서울시 문화재단의 선정 사유. 네. 그리고 서울시 문화재단이 혹시 이거를 통해서 이득을 본 게 없는지. 네. 특히. 그래서 서울시 이쪽에 다른 특혜는 없었는지, 그리고 또 파라다이스 쪽에는 그게 없었는지, 금산갤러리는 없었는지. 왜냐면 이거는 명백하게 그 조사를 해야 돼요. 그렇죠. 다 뒤져봐야죠. 왜냐면 대통령 아들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딴 거 없습니다. 대통령 아들은 그냥 그냥 아들이 아니에요. 일반 예술인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 아들이에요. 저렇게 나대면 안 되는 건데요. 저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자, 이 문준용이 하도 나대니까 또 이번에도 또 조국이 소환이 됐는데, 조국이 과거 자신의 트위터에 남긴 글입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 후보 대학생 딸 가계곤란 장학금 수혜, 이건 정말 아니다.
교수 월급 받는 나는 사립대 다니는 딸에게 장학금 신청하지 말. 이거 다 개구라네 참. 네, 거짓말인데 어쨌든. 그러니까 저 팀들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네. 좌파는 네. 말과 행동이 다르고 앞과 뒤가 겉과 속이 완전히 달라니까 좌파 말은 그냥 네. 저 사람은 거짓말쟁이다라고 딱 규정하면 돼요. 맞네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계속 네네. 말씀드리자면 우리 국민들은 진짜 이 뭐 촛불이고 지랄이고 네. 정말 이거 이대로 넘어가면 우리 국민들 자체가 거짓말쟁이들이야. 왜냐하면 네네. 박근혜 대통령은 자기 딸도 아니야. 자기가 아는 사람 딸 문제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을 받았어요. 정유라 때문에. 네. 네네. 근데 이거는 대통령 아들이에요. 맞습니다. 네. 이거 돈의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액수가 크다 작다로 얘기하면 안 돼.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진짜 우리나라 국민들은 정말 못된 국민이 돼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지금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게 이게 그냥 이게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네, 이게 네. 대통령 아들의 문제야. 그렇죠. 정유라는 박근혜 대통령이 아는 사람의 딸이야. 그렇죠. 네, 네, 이거는 한 달이 걷는 거예요. 근데도 그걸 경제공동체로 묶었다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지금 돌이켜봐도 경제공동체라는 말은 맞지 않습니다. 법적으로도 그렇고요. 아니 근데 뭐 우리는 그걸로 대통령을 다리에서 물러나게 했던 나라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그냥 유야무야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그렇죠. 그렇죠. 액수가 문제다? 그러면 똑같은 얘기로 그 사람 목숨 개 목숨 하는 거 똑같아. 100명 죽을 때는 와 하고 1명 죽으면 무시하고. 네. 그게 그런 국민들은 그 좋은 국민이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돈 액수가 문제라면 그럼 액수가 문제는 액수가 어디까지가 그러면 때려잡을 액수예요? 그러니까 그건 정해져 있지 않죠. 네. 네.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이 불법이었다면 그건 단죄해야 이거는 네. 우리가 국민들의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렇죠. 예. 네. 그러면 우리 국민들은 역사를 가질 수가 없어요. 일관된 역사를.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했던 것이 좋은 문화가 되려면 이게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맞습니다. 아니라면 우리는 그 나쁜 문화예요. 그러면 기분에 따라서. 그렇죠. 지 기분에 따라서 그냥 기분 좋을 때는 하고 기분 나쁠 때는 때려잡고 그 나라가 온전하겠어요? 그런 국민이 국민들이 지배하는 나라가 온전하겠어요, 그게? 자, 이거 문재인 대통령 아들, 딸 얘기 하다 보니까 또 아주 그냥 격정을 토로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대통령을 아버지로 두었던 사람들, 지난 정권에서 보면 모두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불행했던 과거로 남아있는데, 문준용은 다를까요? 네, 조금 더 지켜보시면 답이 나올 겁니다. 자, 여의도 2프로. 오늘 문준용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나눠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